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인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오늘 날짜로도 어김없이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700원 라인대 이 부분을 이탈했다가도 다시 끌어올려주고 이탈했다가도 다시 끌어올려주고,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번 상승력을 높였을 때 1000원 라인까지 올라갔을 때 계단식 상승력을 시작했던 곳이 바로 700원 라인이었습니다. 자, 바로 여기까지 다시 하방 압박을 받고 내려왔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가 어제 날짜에 CPI 지수 발표가 있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을 가져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전에 상승력을 보였던 그 모습과 동일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 1000원이 많이 오른 단가도 아닙니다. 그리고 700원 라인대가 많이 오른 단가도 아니라는 거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자, 상승력을 시작했을 때 700원부터 시작했다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했을 때는 거래량이 얼마큼 나오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난번 상승력이 나왔던 이 계단식 상승력에서 거래량이 얼마큼 나왔습니까? 거래량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쌓아지면서 올라왔죠. 근데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을 가져올 때는 거래량이 일제히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렇다는 건 여기에 들어왔던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이탈 물량이 없다라고 봐도 충분하겠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리플 코인 하면 어떤 부분이 떠오르십니까?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다시 원점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이 리플 코인을 투자하는 거는 기회 비용을 날리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보세요. 여기 700원 라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800원, 900원, 1000원 이런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매매 대응을 했어야 됐을까요? 물론 저점에 매수하는 거는 맞죠. 저점에 매수하는 건 맞는데 이 매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 매도가 뭡니까? 파는 겁니다. 파는 건데 어디에서 파느냐? 그리고 이 팔 때 또한 비중을 얼만큼 나누어서 파느냐? 그게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700원에 매수해서 800원에 매도하고 800원에 매수해서 900원에 매도하고 900원에 매수해서 1000원에 매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니죠. 왜? 추세가 이탈하지 않았으면 우리 어떻게 매수 매도 대응을 할까? 당연하겠지만 비중을 나누라고 말씀드렸죠. 700원에 매수했으면 다시 800원대의 비중을 줄이고 다시 한번 하방 압박 가져왔을 때 저점에 추가 매수를 하고, 이러한 변동성에서 우리는 이러한 매매 대응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영상을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700원 라인 때 다시 떨어졌다. 야, 여기가 떨어졌는데 또 떨어질까 무서우니까 그냥 매도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보다 지난번 상승을 시작했던 그 단가까지 떨어졌으니까 다시 여기 라인에서 우리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 구간 또한 틀려질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리플 코인 말 그대로 매수 매도 정말 어려운 코인입니다. 어려운 코인이에요. 상승했다가도 다시 떨어지니 답답하고 지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게 이 코인인데, 최근 들어서 아니죠. 이전부터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래들의 입성했다는 이야기는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왜 못 올라가고 있었을까?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해 드리면서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IPO, ETF,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계속적으로 이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들은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못 올라가고 떨어졌을까? 그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라는 곳이 리플을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못 올라간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SEC뿐만이 아닙니다. 대외적인 이벤트, 기준금리를 얼만큼 올린다, 내린다,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시장도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고, 이거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전체적인 시장이 같은 영향권을 받았으니까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어제 날짜로 상승했던 이유는 CPI 발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상승력을 가져왔었던 거다.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떨어졌던 이유 또한 대외적인 이벤트, 상승 요인 또한 대외적인 이벤트 때문에 올라왔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매매 대응하느냐가 우리의 수익 구조를 틀리게 만들어 주겠죠. 그러니까 오늘 그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무엇이 있는지 이 모멘텀을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할까? 말 그대로 매수 그리고 매도. 나는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 그리고 난 관심이 있었던 코인이었기 때문에 신규로 매수하고 싶은데 추가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고 떨어지게 되면 무서우니까 매수 못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 많으신데 그래서 비중을 관리해서 들어가라는 겁니다. 물론 100% 몽땅 들었다가 확 올라가서 수익 보시고 팔면 좋죠.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바로 니플이라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많은 이런 시장에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전송해 드릴 거고요.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 또한 무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니플 코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들 매입 단가가 틀리시죠. 그리고 투자의 가용 금액 또한 틀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로따로 한 분 한 분 직접 매수 단가, 매도 단가를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관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만 받아보시고 매매 대응할 수 있다. 그대로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자만 보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랫부분에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연결되실 거니까 톡방에 들어오시든 문자만 받아보시든 상관없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다 무료로 만들었으니까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상승 모멘텀부터 하나씩 보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미국 연준은 뭐라고 합니까? 연준이라는 곳은 누구죠? 금리를 결정하는 아이들입니다. 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어제 날짜로 CPI가 발표하자마자 주식시장도 상승, 비트코인도 상승했던 그 요인이 바로 물가였습니다. 근데 이 물가로 인해서 금리를 조정하는 연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달러의 CBDC가 늦춰지게 되면 달러의 입지가 위협을 가할 것입니다. 자, CBDC라는 건 뭡니까? 디지털 화폐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동의지폐, 동전, 우리 이용 안 합니다.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이동한다. 이 부분은 IMF, 국제통화기금 또한 니플과 손을 맞잡고 이 CBDC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미국 연준, 한마디로 미국은 CBDC를 개발하기 위해선 누구의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니플의 힘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 물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제 날짜로 시장의 상승력을 갖고 왔던 요인 그 부분부터 체크 한번 해보면서 다시 리플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어제 날짜로 8만 달러 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8만 달러는 하나 기준으로 1억 원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다시 1억을 돌파할 것이냐? 그 이유는 CPI 발표에 비트코인이 축포를 날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1억 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CPI가 뭡니까? 소비자 물가 지표입니다. 자, 소비자 물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었죠. 자, 어제 날짜에 발표했던 그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이거 보시죠. 자, 5월 14일 날 그리고 5월 15일 날 그리고 오늘 날짜 5월 16일 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렇게 쭉 모여져 있는데 어떤 겁니까? 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어땠습니까? 예측치보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5월 14일 날은 변동성에서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았죠. 근데 5월 15일 어떠한 부분이었습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소매 판매. 자, 한번 보시면 예측치와 동일하게 나왔죠. 근데 이전 대비 0.1% 떨어졌습니다. 소매 판매 또한 0.2% 동일하게 나왔지만 이전 대비 0.9에서 0.2로 떨어졌어요. 이 말인즉슨 뭡니까? 기준금리, 금리를 조절하는 부분이 물가에 의해서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물가가 내려갔다. 그러면 기준금리를 안 내릴 이유가 없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발생되죠. 자, 이 부분에 대한 금리 조정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우리가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죠.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담스럽죠. 투자했던 집을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하게도 기업이고
기관이죠. 이러한 아이들이 투자를 했는데 금리가 여전히 높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죠. 주식과 코인 시장에서 투자 자금을 회수한다면 어때요? 변동성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이 금리도 봐야 되고 금융시장의 경제 지표도 봐야 되고 주식시장까지 봐야 되는 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리플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라면 SEC 때문에 떨어지는 거라면 당연히 리플만 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리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대부분의 메이저 코인들이 모두가 다 하방 압박을 받는 거였다면 전체 코인 시장의 영향을 같이 받은 것이다. 그리고 장대 음봉 나왔던 이때는 뭐였습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 이러한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어때요?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근데 SEC 때문에 리플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리플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매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돌이켜 보시죠. 리플 코인에 의해서 SEC 때문에 리플만 떨어진 게 아니라고 한다면 대외적인 이벤트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한다면 우리 이 시점을 다시 한번 투자의 기회로 잡아야 되겠죠. 매수 타점을 잡는다든지 매도 타점을 잡는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하게도 변동성 속에서 확실한 저가 매수세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70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 현재 이 시점을 그냥 떨어진다고 슬퍼할 게 아니라 지금을 확실한 기회로 저가 매수 기회로 잡아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화번호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전송 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신 것처럼 이 문자 또한 무료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도 연결되실 거니까 톡방에 들어오시든 문자만 받아보시든 상관없으니까 안정적인 수익관을 같이 만들어가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리플 코인 어떠한 상승 모멘텀이 있길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이거 한번 보시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리플과 비트코인의 반등 구간 0.5달러 지지선을 굳히게 나섰던 리플 코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비트코인이 반등하니까 당연히 메이저 코인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 부분에 리플 코인 또한 상승력을 갖고 왔고 리플의 가격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이 SEC 때문에 못 올라갔다. 그러면 이 SEC를 어떻게 우리는 해소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먼저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거 먼저 한번 보시죠.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반등 속에서 리플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반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충분했죠. 여기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미국의 10개의 기관이 45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한다?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ETF라는 건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펀드가 코인 시장에 진입하면서 이제는 코인은 제도권으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펀드가 들어오는 부분에서 고래들의 자금, 유동성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 자, 유동성 자금 누가 유입되었을까요? 바로 고래죠. 기관이고 기업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관이 얼마큼 들어왔습니까? 45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요. 또 하나 여기 보시죠. 올해 해당되는 1분기에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했던 기업은 최소 937곳이 된다. 937곳이라는 곳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를 했다. 자, 말 그대로 고래들의 자금은 엄청나게 코인 시장에 유입되었습니다. 그러면 코인 시장이 그냥 떨어질까요? 떨어진다면 이 고래들 또한 손실이 발생되는데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JP모건 아시죠? JP모건은 어디입니까? JP모건은 해당되는 코인 시장을 계속적으로 반기를 들었던 곳이 JP모건이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은 사기니까 비트코인 투자하는 것은 안 좋은 것 같다. JP모건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렇게 말했던 곳이 73만 달러를 투자했다라는 거. 좀 이상하죠. JP모건에서는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이야기했는데 자신들은 오히려 사들였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현재 코인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 자본금들은 코인 시장으로 쏠려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것 또한 고래와
해당되는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 아이들이 엄청난 자금력을 쏟아부으면서 들어오고 있다. 당연하겠지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이끌 수 있는 요점이 되겠죠. 근데 SEC 때문에 못 올라간다. 자, 이것도 한번 보시죠. 현재 SEC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뉴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24년도에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SEC는 어떻게 할까요? 이 미국의 증권위원회라는 기관은 당연하겠지만 해당되는 대선의 후보들이 나오는 부분에 맞춰서 장단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자, 누가 나왔습니까? 바이든 그리고 트럼프가 나올 예정이죠. 자, 요 아이들이 해당되는 대선에 나오는데 트럼프는 이미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그 부분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건 보시죠. 자, 미국 트럼프는 만약 대통령의 선거가 당첨되면 미국의 첫 암호화폐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640만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암호화폐 시장,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전체적인 가상자산 시장이 하방 압박을 가져온다면 당연히 트럼프 입장에서도 좋을 일이 없겠죠. 수많은 기업들이 좋을 일이 없고 수많은 기관들이 좋을 일이 없다. 말 그대로 고래들이 좋을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SEC의 편을 들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해당되는 SEC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이러한 멘트와 함께 시장은 더 한 번의 변동성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표는 어디로 쏠릴 것인가? 그게 중요하겠죠. 이걸 먼저 한번 보시죠. 자, 공화당 후보가 우리 리플의 주적인 SEC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SEC 규모는 축소할 겁니다. SEC 권한은 과도합니다. 제가 당선되면 암호화폐 접근법은 유턴할 거고 당선되면 규제는 철폐할 겁니다. 이러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SEC를 계속 압박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것이고 SEC와 리플이 3년 내내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해당되는 합의점으로 빠르게 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언제까지? 대선 전까지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가져올 거라는 거. 트럼프뿐만이 아닙니다. 바이든 또한 지금 현재로서는 코인 시장에 대한 또 별다른 공약들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바이든 또한 당선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약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바이든 살아있는 행정부의 공약이 나온다. SEC는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리플 코인은 그럼 어떠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을까?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많은 개인들의 물량들은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 다 올라갔다가 다 떨어졌다. 그러면 지금 여기부터 또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매매 대응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것으로 다른 코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확실한 슈팅과에 나온다면 우린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니까 리플을 투자해서 기회 비용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다른 코인 투자해서 확실한 기회를 잡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700원 라인 때부터 상승이 시작했다. 다시 한번 이 700원 라인 때부터 상승력을 보여준다. 또한 SEC 이 악재성 이벤트가 해소가 되고 해당되는 코인 시장 그리고 전체 금융 시장에 압박을 가졌던 대외적인 이벤트가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리플 또한 이 시점부터 다시 한번 상승력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근데 그냥 급등시키겠습니까? 급등 안 시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계단식 상승력을 보여줄 거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확실한 기회로 잡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기회 제가 잡아드릴 거니까 리플 코인의 상승 모멘텀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 부분에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으시다면 이 문자 또한 무료로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면 아랫부분에 파란색 링크만 클릭하셔도 카톡방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함께 받아도 충분하겠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건 상승했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놨다면 다시 한번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힘이 현금이 있겠죠. 근데 그 비중을 다 실었다면 틀림없이 후회하실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아예 안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영상에서 매매 대응 전략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은 어떠한 준비 과정을 가져가고 있을까? 그 부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죠. 자, 한번 보시죠. 어게인 2017이라고 합니다. 자, 리플은 600달러의 랠리를 시나리오를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거. 자, 리플 이 600달러 이야기만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700원 라인입니다. 아직 1달러도 안 갔습니다. 1달러라도 가면 나는 정말 춤을 추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엄청 많으시죠? 600달러 언제 올라가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겠지만 지난 2017년도에는 엄청난 상승력을 가져왔었던 리플이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똑같은 과거가 그대로 동일하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우린 그 추세에 맞춰서 또한 지금 시점은 비트코인 ETF가 들어오면서 엄청난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되어 있으니까 우린 더욱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뉴스도 한번 더 보시죠. 자, 리플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집 구간을 형성하고 있죠. 소셜의 관심은 뚝 끊어졌지만 리플의 매수 신호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왜? 고래들은 계속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는 거. 자, 여기서 말하는 매집 일반적인 매수와는 틀린 이야기죠. 자, 매수가 뭡니까? 시장가로 매수해도 그냥 매수예요. 근데 매집이라는 이야기는 틀립니다. 시장가가 아니라 확실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한다는 거. 자, 이 매집이 왜 이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느냐는 확실하게 비중 고래들이 엄청난 자금력을 확실한 바닥 구간에서 잡고 있는 부분이 현재 시점에 계속적으로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5월 16일 오늘 저녁에 이러한 뉴스가 나왔다라는 거. 그만큼 리플은 확실한 고래들이 매집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3년 내내 해당되는 SEC한테 압박을 가져왔지만 이 부분부터 한번 보시죠. 리플은 3년 만에 미국에서 송금 라이센스에 관련 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거. 3년 동안 SEC 때문에 엄청난 바닥 구간에 있었던 그 부분이 이제는 관련 제품이 발표하면서 확실한 상승력을 가져올 만한 제목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 더군다나 이것도 한번 보시죠. 리플은 이번 연말 하반기에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한다고 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규모가 점차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미국의 하원 의원은 뭐라고 합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는 수조 달러를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만큼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규모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도전한다면 당연히 리플 코인의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랜 시간 영상 들어준 부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마찬가지로 리플 코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갖고 내려왔지만 주봉을 보시면 확실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간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확실한 고래들의 매집 구간은 이 저점에서 확인되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또한 안정적인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고 비중 관리를 하면서 확실한 수익 구간 또한 보존하면서 움직인다는 거 그게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체크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코인 오늘도 어김없이 변동성을 주고 있지만 리플코인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고 이 해상에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 라고 한다면 확실한 슈팅 구간은 더욱더 커질 거니까 그 부분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이 바닥 구간에서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리플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전송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잘 보셨으면 문자도 무료로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문자만 받아보시고 투자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자 내용만 보면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 하방부분에 보시면 해당되는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연결되실 거니까 톡방에 들어오시든 문자만 받아보시든 상관없습니다. 안정적인 수익구간만 함께 만들어서 투자 가치를 더욱더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